자, 오늘은 이제 객체 지향 개념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에는 우리가 이미 앞서 변수에 대한 부분과 메서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어요. 맞죠? 예, 이제 나온다 이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변수하고 메서드는 지역 변수가 아니라 멤버 변수와 멤버 메서드를 의미하겠죠, 당연히. 맞나요? 예. 어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면서 멤버 변수와 멤버 메서드가 클래스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두 가지를 차지하죠. 맞나요? 그 나머지 하나가 생성자였다, 그죠? 예. 생성자는 이제 마지막 여기에 나오니까 디테일하게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거를 끝내는 목적으로 가고, 시간이 남으면 메서드 오버로딩까지 우리가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아마 예제가 많아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는 이러한 내용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테이틱하고 인스턴스의 차이를 이제는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스테이틱이 그냥 뭉뚱그려져서 여러분들은 스테이틱이 변수 앞에 붙고 메서드 앞에 붙고 클래스 앞에 붙는다라는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테이틱이 붙었으니까 메모리 상단에 올라간다, 요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지. 이제는 거기에서 그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생성 없이 바로 가져다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맞나요? 왜? 하기 싫어? 목소리가 다들 왜 이래? 그래서 이제는 이제 변수의 종류, 메서드의 종류에도 이제 정적 변수, 인스턴스 변수, 또 혹은 인스턴스 메서드, 정적 메서드, 이거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 이제 스태틱에 대한 개념과 인스턴스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어떨 때 정적 메서드를 만들어야 되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스턴스와 정적이라는 스태틱의 차이점을 아시게 되면 뒤로 가면 갈수록 편해진다. 왜? 이 개념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개념이거든요. 똑바로 안 잡아놓으면. 끝까지 괴롭히는, 끝까지. 자바 FX, 네트워크 소켓 프로그래밍 가더라도 계속 나오는 개념이다 보니까 제대로 안 잡아두면 계속 괴롭혀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크게 우리가 변수라고 하면, 자,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변수나, 이렇게 지금 요거는 variables라는 클래스 안에 이렇게 변수가 3개 마련이 되어 있다, 그죠? 3개가 있죠? 근데 두 놈은 영역이 어딘데? 클래스 내부 영역이다, 그죠? 이 한 놈은 어디에 있다? 메서드 안에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우리가 그래서 흔히 말해서 그냥 멤버 변수라고 칭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메인 메서드, 얘도 메인도 메서드다, 그죠? 맞나요?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int 해서 변수 선언하면 초기화를 해주라 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메인은 약간의 특수성을 지니기 때문에 초기화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데, 중요한 것은 자바든 무슨 언어든 간에 기본적으로 초기화는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이에요. 원칙이긴 하나 자바에서는 그래도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클래스에 선언되어 있는 이러한 멤버 변수들은 프로그래머의 노고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초기화를 하지 않아도 U라는 연산자가 힙에 할당을 하면서 각각의 기본값으로 초기화를 해주더라라는 사실을
배열을 배울 때부터 이미 확인한 바가 있다. 그죠? 맞나요? 자,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variables라는 클래스 안에 메서드 안에 이 있는 이놈은 지역 변수 따라합니다. 지역 변수 local variable 이라고 칭을 하는데요. 이 local variable은 무조건 반드시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멤버 메서드 안에 있든 어떠한 여러분들이 만드는 정적 메서드가 되든 아니면 뭐 인스턴스 메서드가 되든지 간에 무조건 로컬 베리어블은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아니하면 안 하면 빨간색 올라옵니다. 빨간색 올라와서 로컬 베리어블 not initialized라는 그러한 문구가 뜹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것들은 멤버 변수라고 했고 요것들은 지역 변수라고 했다. 그죠? 그런데 이 멤버 변수 안에서도 클래스 변수 혹은 정적 변수 혹은 스테이틱 변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리 상단에 올라가는 애들을 이제 영역을 부를 때 이 영역 메모리 상단 이 영역을 내가 부를 때 여러분들한테 메서드 영역, 클래스 영역, 스테이틱 영역, 정적 영역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예, 그 이유가 이게 스테이틱이 붙으면 클래스 변수라고도 칭을 하고요. 정적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스테이틱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귀에 익숙해지라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두 놈은 같은 멤버 클래스 베리어블의 베리어블 클래스라는 곳에 같은 멤버 변수예요. 그죠? 맞잖아요. 예. 필드래요. 필드. 같은 필드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코따까리 고마입이라 임마. 네. 얼마나 후비 제끼는지 코피 안 나나? 네.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변수예요. 변수. 멤버 변수예요. 그런데 얘 둘이는 판이하게 달라. 완전 달라.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그림, 밖에 칠판에 좀 그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칠판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대로, 자, 이 같은 두 개의, 변수이긴 하나, 얘는 위에 거는 무슨 변수? 아니, 둘 다 멤버 변수인데, 그죠? 네. 그런데 요 놈은 무슨 변수? 멤버 변수 중에서 인스턴스 변수. 얘는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 유연산자를 하게 되면 참조 변수가 있잖아. 맞죠? 그래서 참조 변수점 IV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밑에 거 CV는 그쵸? 클래스 명점 CV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variables라는 클래스를 보셨을 때 인스턴스 멤버가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인스턴스 멤버 두 개가 있죠? IV하고 메서드가 하나 있다. 그죠? 예. 그런 걸 토탈해서 멤버라고 칭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개가 있어. 그럼 이 두 개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연산자를 써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붕어빵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단 말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 인스턴스를 만들면 참조 변수는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죠? 따라오기 때문에
자, 선생님 그러면 이거 안 돼요? 참조 변수점 cv 안 돼요? 또 요거 스태틱이 요거밖에 없네요. 예, 그래서 참조 변수점 cv 선생님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예. 맞죠? 예. 됩니다. 되는데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 워닝이 뜹니다. 코드에서. 야, 이거 스태틱인데 왜 참조 변수로 접근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얘를 클래스명으로 바꿔주면 그 워닝은 사라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단지. 자, 여튼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변수의 종류는 멤버 변수가 있었고 지역 변수가 클래스 안에는 존재를 했는데 이것들은 위치가 멤버 변수들은 클래스 영역 안에 있었다. 그죠? 예. 그리고 지역 변수는 멤버 메서드 안에 있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 스테이틱 못 붙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클래스 변수하고 인스턴스 변수로 우리는 클래스 영역에 선언되어 있는 멤버 변수를 쪼갤 수가 있다. 그죠? 그 기준이 되는 게 제 키워드가 뭐예요? 이거 두 개를 나누는 스태틱. 그쵸? 스태틱이라는 제어자입니다.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가 메모리에 올라갈 때, 즉 인스턴스 미생성 시에도 접근이 가능해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인스턴스 변수는 반드시 new 연산자를 실행을 하고 우리가 참조 변수점 변수명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앞으로 주구장창 이 개념을 나옵니다. 물론 뒤에 붙어 있는 게 변수로만 나올 수도 있고 메서드가 나올 수도 있고 클래스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자바라는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이 스태틱에 대한 기능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하기가 상당히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제약 조건이 좀 걸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 이걸 잘 이해하셔야 뒤에 가보면 이런 클래스들을 우리 이 클래스 봤죠? arrays 예. 맞나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봤던 게 S가 있었던 게 뭐 있었지? 아직 배우지는 않았구나.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열을 배우면서 arrays라는 이 클래스를 통해서 arrays.toString 기억합니까? 예.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arrays.copy of range를 우리가 봤다. 그죠? 네. 그거는 자 여기에서 S가 뭘 의미할까요? S가 뭘 의미할까요? 복수하고 자빠졌네. 배 복수나 빼뿔라 그냥 확. S가 뭘 의미할까요? 방금 답 나왔어요. 연기. 스태틱의 약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여러분들 보시면 클래스의 최고 조상은 누구? 오브젝트입니다. 근데 이 오브젝트는 11개의 메서드를 들고 있는데 이 메서드는 이 클래스에 들어있는 메서드들은 전부 다 인스턴스 메서드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JDK 1.5, 1.6인가요? 그때부터 자바에서 이런 오브젝트나 어레이 배열 등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objects라는 메서드를 클래스를 이렇게 또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 S도 역시 뭐겠어요? 스태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스턴스 메서드가 있으니까 또 생성하고 또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귀찮다. 그래서 그냥 가져다 써라 해서 스태틱을 다 붙여놨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것도 같은 내용을 거의 담고 있지만 특히
좀 기능이 그래도 좀 향상돼서 오브젝트 클래스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클래스도 배우고 이 클래스도 배울 거예요. 이 클래스도 배울 거고. 근데 S가 뒤에 붙어 있다. 그러면 일단은 모든 멤버들의 스태틱이 붙어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 보시면 아니나 다를까 한번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직접 봐야 뭐 믿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 못 믿습니까? 예? 아닙니다. 뭐 안다고? 믿습니다. 뭐 여기 뭐 사이트 공격권. 자, 보통 S가 붙어 있는 클래스들은 통상적으로 자바 유틸 패키지에 많습니다. 이 자바 유틸리티의 약자죠. 유틸이라는 뜻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쉽게 우리가 단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보통 유틸리티 클래스들이라고,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한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유틸리티 프로그램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틸이라는 패키지에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에 클래스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보면 arrays 있죠? 그리고 S가 붙은 게 또 collections라고 있죠? 맞나요? 그리고 또 S가 붙은 게 objects 여기 보이죠? 예, objects. 그리고 properties. 그죠? 예. 그리고는 없네요. 여튼 여기에서 보면 S가 붙어 있는 방금 arrays를 가볼게요. 우리가 봤던 이제는 지금 보는 arrays와 그때 배열을 배울 때의 arrays를 보는 자바닥스를 보는 느낌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맞죠? 자, 메서드에 가볼게요. 가보니까 메서드가 있는데 다 스태틱이 붙어 있다. 그죠? 맞나요? 이제 눈에 들어오죠? 이게 맞죠? 예. 다 스태틱이 붙어 있죠. 맞나요? 어허. 그렇다라는 건 즉슨 배열을 많이 이용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거를 막 어레이즈에 소트도 있고 필도 있고 뭐 해시코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많은데 이거를 굳이 막 만들어서 쓰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가져다 써라 이 뜻입니다. 개발하기 편하게. 다 스태틱 붙어 있잖아. 그러면 반대로 오브젝트 한번 가볼게요. 오브젝트 한번 가봤어요. 얘는 오브젝트를 편리하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브젝트를 상속받고 있죠. 또 역시 맞죠? 그래서 메서드 가봅니다. 다 스태틱 붙어 있다. 그죠?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던 equals 메서드 여기 있네. 맞나요? 근데 오브젝트의 equals는 주소 비교였다. 그죠? 이것도 주소 비교예요. 주소 비교인데 편하죠, 이게. 왜? 우리가 두 개의 주소를 비교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클래스에 이게 이렇게 했잖아. 옛날에 기억하듯이 obj1은 new 오브젝트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한 개 더 만들어가 뭐 obj.equals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obj2 어쩌고 저쩌고 이래 줬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저렇게 두 개 만들어 놓고 그냥 objects 맞나? objects equals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obj1 obj2 이렇게 되면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얼마나 편리해. 맞죠? 예. 이렇게만 해주면 매개 변수도 두 개가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가 주니까 사용자로 하여금 두 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로 비교할 수도 있고, 이거는 한 개를 받아갖고 한 개 가지고 얘를 비교를 하는 아주 불필요하죠. 만약에 두 개를 거꾸로 비교하고 싶다면 또 이렇게 참조 변수를 또 바꿔야 되는 이런 코드를 또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한번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뭐 이게 일로 들어오건 절로 들어오건 비교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앞에 스테이틱이 붙은 것들이에요. 됐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자바닥스도 살펴봤고요. 이제 이 두 개를 구별을 할 수 있겠죠? 구별을 할 수 있겠죠가 아니라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스테이틱이 붙어 있다는 것을 그냥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되겠죠. 맞나요? 예,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 스테이틱을 쓰는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좀 하시다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정해놓고 이제 공유하는 변수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private에서 static을 붙이고 int 어쩌고 저쩌고 해서 클래스 단에다가 선언을 하면 곧 그것은 상수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공유가 되는 변수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클래스 변수, 정적 변수, 그리고 static 변수, 또 공유 변수라고 칭을 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인스턴스 변수는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맞나요? 예. 그 다음 이제 한번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자, 인스턴스 변수는 반장이 크게 한번 읽어보고, 클래스 변수는 인주가 크게 한번 읽어보고, 지역 변수는 민석이가 크게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인스턴스 변수 각 인스턴스의 개별적인 저장 공간 인스턴스마다 다른 값 저장 가능. 인스턴스 생성 후 참조 변수 점 인스턴스 변수명으로 접근.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생성되고 참조 변수가 없을 때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 자동 제거됨. 클래스 변수 같은 클래스의 모든 인스턴스들이 공유하는 변수. 인스턴스 생성 없이 클래스명 클래스 변수명으로 접근. 클래스가 로딩될 때 생성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소멸. 지역 변수 메서드 내에 선언되며 메서드의 종료와 함께 소멸. 조건문 반복문의 블럭 내에 선언된 지연 변수는 블럭을 벗어나면 소멸. 자, 잘 읽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다 나오죠.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한 가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거만 설명을 하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자, 앞에 variables라는 클래스가 있었다. 그죠? 맞죠? 근데 그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자, variables 해서 v1 해서 new variables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또 역시 이렇게 만들어서 v2로 내가 이렇게 유연산자로 똑같이 붕어빵 두 개를 찍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메모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질까요? 메모리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렇게 있다면 붕어빵이 두 개 만들어졌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쉬는 시간 되면 쉬시고요. 뭐 여튼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앞에 variables라는 클래스를 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2교시 시작하면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 거를 여기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요렇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인스턴스, 즉 붕어빵이 두 개 만들어졌을 때 과연 메모리는 어떻게 돼 있을까? 그걸 한번 그려봅니다. 자, 요거 지울게요. 그리고 잠시 멈추어 두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서 variable이라는 클래스가 두 개가 만들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메모리에 잡힐까 제가 한번 그려보시라라고 했는데 앞에만 대충 좀 살펴봤는데 잘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베리어블이라는 걸 두 개 만들었다면 당연히 참조 변수는 두 개일 겁니다. 맞죠? 아울러 거기 베리어블 클래스 안에는 정적 변수, 즉 스태틱 변수가 하나 있었다. 그죠? 걔는 여기 올라간다 했죠. 그리고 붕어빵 두 개 만들었다. 그죠? 이렇게 만들었고 거기에 해당하는 베리어블 클래스에 있는 그 멤버가 토탈 몇 개가 있었어요? 두 개? 세 개죠? 네, 세 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있는데 한 놈은 IV 맞죠? 한 놈은 CV, 한 놈은 메서드입니다. 메서드는 이렇게 이제 주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 CV는 뭘 가진다고 했어요? 제가 이거에 주소값을 지닌다고 했죠. 맞나요?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제가 저거 봤잖아요. 여기 이렇게 맞죠? 이렇게 그리신 분은 잘 그리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CV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붕어빵이라고 할지언정 이 독립적인 공간을 지니고 있지만 여러분들 붕어빵, 내 붕어빵이 틀리듯이 같은 붕어빵이라고 할 값이라도 이거 이제 다른 붕어빵이라도 할 값이라도 이 스태틱이 붙어 있는 값은 즉 주소 값은 동일하다라는 사실이죠. 맞나요? 그래서 스태틱이 하나 선언이 되어 있으면 붙어 있으면 얘는 하나만 만들어져서 서로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변수라고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나요? 자, 이렇게 그림 그리신 분 손 한 명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안 그렸어요? 예?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렸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V1이고 이게 V2잖아요. 그럼 이거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고 각각 붕어빵의 주소를 가르치고 있고 예. 모양은 되는데 밑에 방이 세 개가 만들어진 거는 세 개가 만들어져야죠. 멤버가 세 개인데 저기 저렇게 제가 적어놨잖아요. 저기 CV하고 IV가 있을 때 두 메서드 추가하기 전에 조비는 뭐 별건 안 여튼 저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뭐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봤으면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 가지 해봅시다. 클래스 변수와 인스턴스 변수. 이제 차이를 알았다. 그죠? 아, 혼자 알았어요? 알았다. 그죠? 예. 그런데 한번 봅니다. 인스턴스 변수는 말씀드린 바대로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마다 생성되므로 인스턴스마다 각기 다른 값을 유지한다. 이 뜻은 붕어빵 10개 만들었으면 네 붕어빵 내 붕어빵 독립적이다 이 말입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팥도 다 독립적이다 이 말이죠. 그 뜻인 거고요. 클래스 변수는 스태틱 변수, 정적 변수는 모든 인스턴스가 하나의 저장 공간을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통된 값을 가지는 게 맞죠? 왜? 같은 주소를 공유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센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 카드 있잖아. 이거 카드 한 번도 못 보신 분. 이 카드를 못 봤다고?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아, 포카를 꼭 해야 봅니까? TV로도 안 봅니까? 제가 TV도 안 봅니다. 나가! 나가, 둘이. 이렇게 호응을 안 해줘서야, 원. 다 보죠? 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가. 근데 카드는, 물론, 저는 카드를 많이 쳤어요. 예전에. 개 모임 가면 치곤 했습니다. 시끄럽다. 자, 화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화투가 되든 이 포커가 되든 간에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센스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드는 우리가 한 벌을 영어로 덱이라고 합니다. 덱이라고 하는데 한 덱은 원덱은 52장의 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3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52장이죠. 조커를 제외한다면. 맞죠?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일한 게 있고 유일하지 않은 게 있어요. 공통적인 게 있고 유일한 것들이 딱 있어요. 뭘까요? 유일한 것. 유일한 것은 두 개가 합쳐져서야 유일한 것이 되는 거죠. 뭘까요? 항상 여러분들이 보는 유일한 카드잖아. 항상 보는 건 아니죠. 그냥 보잖아요, 한 번씩. 뭘까요? 모양의 개수. 숫자 플러스 문익은 그렇게 하면 유일하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숫자 플러스 만약에 똑같은 4가 4 스페이드나 7 하트가 카드에 동일한 게 두 개씩 있다. 손모가지 잘립니다. 그러면 맞죠? 예.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이래 됩니다. 그죠? 예. 이럴 때 한번 웃어줘야 되는데 안 웃네. 여튼 그러한 형태로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또 유일하게 또 같은 게 있단 말이죠. 52장에 공통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숫자요. 배열요. 그죠? 너비하고 높이. 맞나요? 너비하고 높이가 틀리다. 예를 들어. 틀리다. 손모가지 또 잘리죠? 예. 그러면 이제 양쪽 손 다 없다. 그죠? 예. 발로 섞어야 되겠다. 그죠? 예.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유니크한 거와 유니크하지 않은, 즉 공통된 것들을 이제 분류를 해냈단 말이지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카드 클래스로 우리가 만들어. 그죠? 그러면 이 문익과 숫자, 폭과 넓이는 얘는 무슨 변수가 될 것이고 얘는 무슨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배웠잖아. 오, 광택씨 맞습니다. 위에 거 문익과 숫자는 유니크 해야 되죠. 그리고 각기 독립적인 공간에 또 다른 값들로 채워져야 된다. 그죠? 그렇기에 얘는 인스턴스 변수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밑에 폭과 높이는 같아요. 항상 모든 카드에. 그럼 얘들은 공통된 값으로 가져가면 되겠네요. 스태틱을 붙여서. 그죠? 공유 변수로. 그렇게 되면 메모리도 적게 먹고 같이 공유를 하게 되죠. 맞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스턴스 변수로 문익과 숫자를 넣고 폭과 높이를 이렇게 주면 된다라는 거죠. 맞나요? 예. 이해하시겠나요? 그리고
여담입니다만은 제 경험담을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회사에 가셔서 어떠한 클래스를 분석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스테이틱이라고 붙어있는 이러한 정적 변수, 클래스 변수들은 함부로 변경을 하거나 지멋대로 바꾸지 마십시오. 다 생각이 있고 고참들이 선배들이 무슨 이유로 인해서 스테이틱을 붙여놨겠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가 좀 안다고 스테이틱 공유 변수 한번 건드려 줘 볼까? 그렇게 하다가 바꿨다. 예를 들어. 근데 그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카드를 만드는 회사거나 혹은 뭐 딱 정해진 규격에 이제 나라의 규격에 맞는 뭐 A4 용지를 만드는 회사다. 그래서 클래스를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A4 용지는 210mm 곱하기 297인데 그거를 지멋대로 110으로 바꿨다. 그러면 양산 돌릴 때 작살 나겠죠? 예. 막 불량품 막 수율 제로 나옵니다. 그래 되면.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배상까지 물어내야 되고, 집에 가야 되죠. 예.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급동급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틱 붙은 것들은 개발단이니까, 개발단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공부단이니까 뭐 멋대로 바꿔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제 좀 배웠다. 그래서 나중에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스테이틱으로 가자.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어떤 놈이 또 바꿨어. 한참 걸립니다. 그거 찾는데. 한참 걸려요. 소스가 많다 보면. 그러면 이제 누가 바꿨는지도 몰라. 그렇겠죠? 예. 그런 헛짓거리는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민서가 알았지?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클래스 변수와 정적 변수를 나누는 이러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했다. 그죠? 됐나요? 예.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직접 쳐볼 건데요.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녹화한 지 37분이 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자, 봅니다. 자, 메인 메서드가 실행이 돼서 스택에 메인이 쌓였어요. 그죠? 자, 메서드가 쌓이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카드 테스트라는 클래스가 여기에 상단에 올라왔고, 카드 클래스에 있는, 뭡니까? 위드스하고 하이츠가 메모리 상단에 올라갔다. 그죠?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역시, 이까지 실행을 하고 나니까, 이 주소를 다 여기에 공유를 하고 있죠. 그죠? 맞나요? 그리고 역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죠? 독립적인 공간으로.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찍었으니까 예전에 이렇게 했다고요. 한글 MS-DOS에서 이렇게 자바를 실행시켰어요. 이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클립스에서 실행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지금 보시면 위드스하고 하이트를 접근하는데 참조 변수를 접근하고 있다. 그죠? 맞나요? 코드 보세요. 맞죠? 된다 안 된다? 스테이틱인데 워닝창 뜨겠다. 그죠? 예. 되기는 됩니다. 출력 결과가 나왔잖아. 되기는 돼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워닝창이 떠서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카드.하이트 카드.위드스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맞나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클래스 변수 변경 시는 반드시 클래스 명점 스테이틱 변수명으로 접근하여 변경하여야 올바른 방법이다 라고 제가 기재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요까지 자, 이론 강의를 1차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예.